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예. 이제 오늘서부터는 16년 1회차 이제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를 이제 상과목 전기설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사실은 15년도 4회차까지 이제 문제 풀면서 중복되는 문제를 저기 설명된 거는 보기를 좀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성이 좀 있어서, 그냥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오버랩이 조금씩 되는 문제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유사 문제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도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KEC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변경된 내용들도 문제를 가지고서 적용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전 관련도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관련 규정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내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저도 KC 규정을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 문제를 해설을 할 적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갈수록 문제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제 관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별도의 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서머리를 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제 영상만 보고 반복해서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까먹기 때문에 정리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차가 끝나게 되면은 제 블로그에 행복을 꿈꾸는 전기장애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바로 못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일주일 안에는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셔서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6년 1회차 문제를 이제 시작할게요. 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길게는 뭐 20분까지도 할 때도 있습니다. 좀 관련 규정이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제가 10분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아침 07시에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출퇴근 시간에 이제 보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도 잘 되고 좋으실 겁니다.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공부를 하고 나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퇴근 후보다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긴 해요. 이제 시작할게요. 16년 1회차 전기기능사 상과목 전기설비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삼상 4선식 380에 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이라는 말을 썼어요.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사실 그 문제만 보면은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중성극이라고 하면은 이게 중성선이 답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접지선이라고 적거나 접촉지 전선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보통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제가 실제 이거 도면입니다. 이거 라이팅 판넬에 이제 들어오는 도면인데 여기 위가 프라이머리 1차 측 전원이 480이고요. 여기 Y 결선이 있는 데는 380에 220V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고 요게 지금 이제 뉴트럴 라인이거든요. 중성선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판넬에 ELCB를 써가지고 단상대로 전원을 뽑아냅니다. 뽑아내기 때문에 중성극에는 중성선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 중성선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판넬에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모여집니다. 이게 SN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도면마다 이제 표기되는 게 좀 달라가지고 라이팅 판넬 열어보면 밑에 중성선을 컷만 잡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이제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접지선 물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중성선을 접지선에 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중성선은 우리가 삼상에서 단상을 얻기 위해서 쓰는 전원선인 거지 이거를 중성선에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스바도 여기 뚜껑 이게 라이팅 판의 뚜껑을 열어보면 부스바도 중성선은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알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삼상을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삼상을 물리면은 뭐 380전원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선 방식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Y 결선은 중성선을 뉴트럴 라인을 빼가지고 상 뉴트럴을 구분하게 되면은 380일 경우는 220V 루트 3배의 전압으로 상전압으로 단상 전압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전에는 R상 여기 제가 이제 R상, N상, T상, N상, 그 다음에 S상, N상. 그래서 RST 해갖고 우리가 흑적청을 이제 썼었어요. 색깔 배선을 했을 적에. 하지만 이제 KC는 RST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L1, L2, L3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N상, 뉴트럴상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보호도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L1은 이제 R상의 흑색이 아닌 갈색입니다. L2는 흑색, L3는 회색, N상은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을 혼용한 색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KC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R상은 흑색, S상은 적색, R상은 청색, 그 다음에 N상은 백색 또는 회색, 그 다음에 접지선이죠. 접지선은 녹색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제 뭐 접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가 왜 계속 변경 전이나 후를 계속 알려드리냐면요. 현장에는 21년도 KC 개성 전에 설치된 그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KC 규정은 이제 21년 이후에 이제 공사계 인가나 이제 설계 도서들을 이제 승인을 받을 적에는 KC 규정이 바뀐 거를 쓸 수가 있지만은 그 전에 설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둘 다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글레이즈는 이제 건축물에는 L1, L2, L3라고 저희 있겠죠. 하지만은 그 전에 쓴 건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자도 알아야 되고 후자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변경 전이랑 변경 후를 같이 여기에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격증만 따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현업에 가서 일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ST 상이 L1, L2, L3로 바뀌었다. RST 상이 흑적청이었지만은 L1, L2로 바뀌면서 갈흑회로 바뀌었다. 문제 나옵니다, 이거. 에러는 무슨 색깔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42번 문제. 플로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요건 400볼트 미만입니다. 사실 이거 전압에 대한 표기는 KC 규정에는 없지만은 요 문제는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살려놨어요. 그래서 플로덕트 공사와 관련된 암기사항입니다. 일단 이렇게 5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선은 절연전선,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제외일 것. 그러니까 어떤 공사든지 간에 그 실내에 하는 공사는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플로어덕트든 뭐 금속관이든 뭐든지 간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5개용 비닐 절연선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mm 스퀘어, 알루미늄 전선 같은 경우는 16mm 스퀘어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다는 거는 연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10mm나 16mm 이하의 것은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덕트 상호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의
인출구와는 경고하고 또는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그쵸? 네 번째,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다섯 번째, 덕트는 접지공사를 한다. 이게 예전에는 전압에 따라서 400V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특3종이냐 3종이냐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 종별 접지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덕트는 접지공사를 한다로 그냥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플로우 덕트 공사는 사용자는 400V 미만에 사용할 것. 요렇게 해갖고 답은 2번이지만은 요거는 제가 사실 요렇게 규정이 있지만 그냥 이 문제는 살려놨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하지 않아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올지가 여러분들께서 없어가지고 못 푸는 것보단 그래도 알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문제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답은 1번입니다. 1번. 나머지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는 자탐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는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거 P형 1급 수신기예요. P형 1급과 2급이 있고 감지기도 뭐 연기 감지기도 있고 열 감지기도 있고 뭐 불꽃 감지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발신기도 뭐 P형 1급 그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발신기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소화 전함에 발신기가 같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요번 시간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화재를 감지를 하면은 뭐 연기가 나는 걸 감지하는 거를 연기 감지기, 그다음에 열이 막 이제 화재가 나면 열이 뜨거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걸 감지하는 게 열 감지기인데 이게 뭐 차동, 뭐 스포트형 감지기 뭐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지기에서 이제 열을 감지하든 연기를 감지하면은 P형 수신함에서 불이 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경종을 울려줍니다. 따라라라 경종을 울려주고 그 지역을 화재가 난 지역을 1층이든 2층이든 구역을 묶어놓은 거에 대해서 지구 경종도 울리고 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수분 있다가 계속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주경종이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경종이 울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소화 설비,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나 다른 이제 그 뭐 청정 소약제나 아니면 뭐 살수 설비나 이런 거에 연동이 돼 가지고 이제 불이 난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발신기예요. 발신기 여기 버튼 여기 투명 창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또 불을 사람이 인지했을 경우 현장에 이제 지역에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 또 수신기에 우리가 또 화재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감지기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얘는 감지기가 이제 열이나 연기나 불빛을 감지해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감지기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왜 전기 기능사에 왜 자꾸 소방 문제가 나오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방 설비 기사나 이제 산업 기사는 그 밑에 소방 설비 기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가 소방 쪽에 소방 시설업을 공사업을 하시는 쪽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방도 자탄 설비 같은 경우는 전기에서 했다가 이제 소방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요 이제 그 기능사들은 이제 기사들은 구분이 되어 있고 기술사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기능사는 범용입니다. 범용. 그러니까 뭐 전기철도에도 기능사는 갈 수 있는 거야. 기능장도 갈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전기 기능장이잖아요. 뭐 소방설비 기능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전기 관련된 이제 시공은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활용도가 이제 좀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술 인력으로. 그래서 왜 기능사무제에 소방이 나오냐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6년 1회차 43번 문제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